저는 진행을 맡은 이은선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 자리가 되겠죠. 여러분들과 함께 신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래서 오늘 충분히 영화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감독님과 우리의 3차사를 맞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하자마자 열기가 뜨겁네요. 네, 감사합니다. 사진을 찍으시는 건 좋은데 혹시 배우들이 얘기하실 때 플래시나 조금 조심해주세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배우신 분들이니까 뭐 그 정도는 양해해 주시겠죠? 오늘 이 상영에 오시는 게 굉장히 전쟁 같은 추천률 경쟁을 뚫고 오신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오신 분들 정말 환영하고요. 한국 영화 최초로 시리즈가 1, 2편이 모두 1000만 관객을 돌파하는 쌍천만 기록을 세운 영화입니다. 오늘은 이 기록을 다 같이 좀 축하를 하고 영화의 주역들이 많은 사랑을 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를 전하는 자리예요. 지금은 손인사로 계속 감사를 전하고 계시죠? 못다한 이야기를 풀어오는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여러분 오늘 만난 인사 한마디씩을 들어보고 또 쌍천만 기록한 소감을 또 안 들어볼 수 없죠. 이미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좋은 건 많이 얘기하시면 좋으니까요. 김용화 감독님부터 인사 한 말씀 그리고 1, 2편 모두 1000만 기록한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감독 김용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어제 혼자 차에서 매니저 내보내고 좀 약 1, 20분 정도 이렇게 혼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도 하고 오르면서 눈물도 좀 흘리고 청승맞게 좀 했습니다. 그 미스터 고란 영화로 뭐 너무나 크게 실패를 해서 다시는 영화 감독도 못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두려웠었는데 이렇게 큰 용기와 선물을 주셔서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정우입니다. 참, 1부 때는 제가 없었죠. 이 GV. 네. 2부 때는 네, 나왔습니다. 너무 반갑고 오늘 재밌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희입니다. 큰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부에 이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또 1000만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주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시고 반겨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기 힘들게 오셨을 텐데 감사드립니다. 네. 천만 소감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공작이 300만 해가지고 거의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네. 1000만이라는 숫자를 사실 저는 뭐 생각해본 적도 없고 뭐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1부 끝나고도 사실 큰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GV나 무대 인사를 가면 여러분들이 되게 굉장히 환호해 주시고 어떤 막 사랑을 느끼면서 조금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덕분에 저희 영화가 참 오래 기억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문구가 쓰인 플래카드들이 오늘 보이는 것 같은데 주지훈 씨 보고 콩팥은 왜 파셨어요? 지금 콩팥 파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콩팥 팔면 안 돼. 그러게요. 안 돼. 여기 뭐 주지훈
배우에 대한 것도 보이고 뭐 향기 배우에 대한 것들도 보이고 많이들 보이는데요. 오늘 준비하시는 동안 배우분들 여러분 정성 생각하셔서 한 글자 한 글자씩 읽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등장을 배우들이 그리고 감독님이 하실 때 뭔가 좀 의아한 점이 있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다 나온 것 같은데 왜 의자가 또 있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야 눈치를 채신 약간 늦은 관객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의자가 빈 이유가 있겠죠. 한 번 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정에 없던 게스트가 깜짝 대기를 지금 하고 계신데요. 어느 분이 나오실지도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깜짝 긴장이죠. 예상 못한 분이 오늘 오셨죠. 1부와 2부의 상영을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하는 자리고 그리고 오늘 관객 여러분들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1부에서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나신 네, 김정우 씨, 차태현 배우 모셔봤고요. 저희가 이미 지금 관객들 오늘 만난 소감 그리고 쌍천만 기록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씩 했거든요. 차태현 배우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쌍천만이요?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남 얘기하듯이. 너무 기분 좋고요. 뭐 이렇게 또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행히 이 1편이 잘 됐어가지고 사실 너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1편 다 1000만이 넘는 이러한 대기록을 세워서 정말 자랑스럽기도 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2등 이거 1편 1400 깨야 되니까 좀 더 송구스럽지만 좀만 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라디오스타 녹화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끝나자마자 네네. 지금 달려오신 거죠? 네네. 다행히 그 라디오 오늘 제가 드라마 찍고 있는데 다행히 오늘 라디오스타 스케줄이어가지고 올 수가 있었어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녹화도 나름 재밌었습니다. 라디오스타에서는 항상 하정우를 기다리는데 걔는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주지훈을 나오라고 했는데 지훈이가 MBC에서 지금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모르겠어요. MBC가 풀리는 대로 바로 지금 나올 수 있도록 지훈이 팬이 많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마무리하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저희 오늘 GD 시작하기 전에 또 좋은 소식 같이 나누면 더 좋을 만한 소식이 있어서 하나 같이 나누고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이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보통 요즘에 개봉 전에 공약들 많이 걸잖아요. 뭐 영화 잘 되면 뭐 어떻게 할까, 뭐 할까 이런 공약들을 많이 거는데 지금 롯데가 기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영화 대국사의 롯데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현동이 할아버지처럼 조선가정 그리고 소방관 가족에게 기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천만 영화다운 홍보죠. 일단 크게 박수 한번 치고 영화가 많은 사랑을 받아서 좋고 그걸 또 다시 많은 관객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취지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하정우 배우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나요? 아, 공약이요? 그렇죠. 근데 뭐 아이디어는 누구나 다 던질 수 있는 것이라서 제작 발표 때였나요? 제작 발표 때 배우들에게 공약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뭐 저로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 공약 때문에 577 프로젝트라는 다큐 영화가 탄생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스케일 있게 투자사 혹은 제작사에서 정말 관객들에게 어떤 선물이 될 만한 거를 제시해 달라라고 제가 넘겼죠. 근데
네, 너무나 멋지게 기부를 해주셔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하정우 씨가 쏘아올린 작은 공 하나로 우리가 이렇게 기쁜 뉴스, 훈훈한 뉴스 또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후반부 관객 여러분들의 질문 시간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질문 생각하실 동안 저희가 앞서서 대화를 조금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화 감독님부터 여쭤볼까요? 정말 긴 레이스를 일단락 지으셨어요. 이 레이스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아닐지는 아직 열려있는 상태지만요. 올해 그 1월에 저희가 일부 죄아벌 1000만 돌파 감사 GB를 했었어요. 그때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하정우 배우는 뭐 스케줄상 참석을 못하신 자리였긴 하지만 그때 한창 2부에 편집 중이다라고 하셨을 때 그 감독님의 파리한 얼굴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막 초조한 얼굴과 하얗게 막 지린 얼굴 같은 것들. 근데 이게 그 2부를 작업하고 있다는 어떤 기대치와의 외로운 싸움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1000만을 또 기록한 영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운 편집 과정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고민 또 어떤 기대감 가지고 편집 과정을 버티셨어요? 뭐 일부는 여기 옆에 차태현 씨 나와 계시지만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큰 감정적 한 방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또 그리고 또 처음 보시는 거기 때문에 7지역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여주시는 것들도 비주얼적으로 이렇게 느낌을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교적 간단하게 편집을 했죠. 근데 어쨌든 시나리오를 동시에 썼던 것이고 쓸 때도 제가 이분이 편집이 매우 어렵겠다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이 어쨌든 이승의 이야기 그리고 저승의 이야기 그리고 과거 3차사와의 이야기들이 세 개의 축이 이렇게 점점 간극을 좁혀가다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에 뭐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볼 때 관객들에게 어쨌든 그 조금 빨리도 조금 늦게도 페이스를 잘 조절하면서 긴장과 텐션을 유지해야 되는데 CG는 빨리 넘겨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편집 시간이 상당히 좀 없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시간 안에 물리적으로 이 시간 안에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나의 감정으로 마지막에 규결시킬 수 있을까라는 게 매우 힘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감독님의 그런 고민 끝에 우리가 1부와 2부의 긴 레이스까지를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합니다. 차태현 배우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굉장히 특이한 지금 포지션이에요. 1부에서는 이 세계관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다가 2부에서는 관객의 입장이 되는 굉장히 독특한 포지션을 이 영화를 통해 경험하게 되셨는데 아주 솔직하게 이 편에 대한 관객평으로서의 차태현 배우의 평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시나리오를 읽을 때부터 그 감독님한테 처음 얘기했을 때 이 편이 더 재미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제 보고 나중에 생각을 했을 때도 기대를 2편을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1편에 굉장히 그 영화가 개봉 전에 많이 욕을 먹었잖아요. 일단 뭐 심파서부터 뭐 엄청나게 정말 문매를 맞고 시작을 했는데 야, 2편에 기자분들이 욕을 쓰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 뿌듯하다고 그래야 되나? 다행이다. 다행히 1편에서 결과 그리고 보신 분들이 일단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도 2편은 그렇게까지 막 심하게는 안 써주셨네 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그 2편 봤을 때 저야 뭐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 1편에서의 약간 그 헤엄맥과 우리 그 강림이의 약간 부족한 좀 더 뭔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그 아쉬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관객분들이. 근데 2편을 보여주지를 못하니까 그때는 그런 거가 조금 되게 아쉬웠었는데 아마 2편을 보시면 굉장히 달라지실 건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2편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2편 이렇게 1000만이 넘는 거가 그런 부분이 아마 잘 통하지 않았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재미있게 보신 거죠, 이 편을? 저는 뭐 당연히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봤고요. 우리 제 아들은 1편이 더 재밌었다고 그러고 제 아들과 같이 간 사촌 형은
2편이 훨씬 재밌다고 그랬고 향기를 보더니 너무 예쁘다고 하면서 그리고 나갔습니다. 네. 우리 아들은 이제 1편이 재밌다고 아들의 그 사촌형은 표정이 행복하지만 약간 씁쓸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하정우 배우님은 이 영화를 지금 모두가 축하할 일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가 더 추가된 기록이 있어요. 어떤 기록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하정우 배우님 영화를 통해서 출연작으로 관객 1억 명을 모은 한국의 최연소란 타이틀이 이렇게도 듣네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기록이고요. 그만큼 하정우 배우를 사랑하는 혹은 하정우 배우를 기대하는 팬층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간 정말 다양한 영화적인 배경과 캐릭터를 소화해온 하정우 배우인이 얻게 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 촬영의 경험은 굉장히 낯선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허공에 일단 뭔가가 있다고 상상하고 연기를 하는 거는 베테랑 연기자라도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세트 촬영 같은 경우는 일정을 또 맞추다 보면은 뭐 감정선이고 뭐고 그냥 동선이 막 꼬여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감정선이 막 뒤죽박죽 돼버리는 건 배우들 입장에선 예사한 일이겠죠. 내가 너무 좀 기계적인 연기를 하고 있지 않나, 순차에 맞춰서 아니면 뭐 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라는 부담감을 분명히 갖고 계셨을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이 될 때 현장에서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그게 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극복을 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일단 1억 배우가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좀 놀라웠고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근데 아직 갈 길이 멀고 앞으로 찍어야 할 작품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또 이 이야기에 무슨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1억 명이라는 곳에 대해서 그랬을 때 정말 운이 좋았고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영화 작업은 혼자서 아무리 용을 쓰고 기를 써도 되지 않는 거라는 건 다 알잖아요. 정말 좋은 감독들을 만나서 좋은 제작자들을 만나고 좋은 동료 배우들을 만나서 이뤄낸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촬영은 늘 힘든 것 같아요. 다 감독의 입장이나 스태프들의 입장이나 배우들 입장이나 매번 작품을 할 때마다 모든 것을 다 지우고 다시 시작하는, 그러니까 회사에 매번 입사 시험을 보고 새로운 일을 배워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신과 함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는 더더욱 낯선 환경이었고 또 기간도 굉장히 길었었고 또 보통의 영화보다는 2배 인원과 2배 배우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극복할 수 있었던 것들은 정말 베테랑들이 또 프로들이 모여서 다 좋은 앙상블을 이뤄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다른 촬영과 다른 현장과 달리 굉장히 낯설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인터뷰나 어떤 제가 말할 수 있는 자리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너무 창피했어요. 그냥 이게 허공에 대고 대상이 없이 연기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저에게도 연기의 표현의 한계가 그만큼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 배우와 연기를 하면 그 상대 배우의 변주에 의해서 제가 변주를 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이 없으면 오로지 제 생각만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되고 준비된 것만 가지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힘들었죠. 네. 느낌이 마른 오징어 물 짜듯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유난히 대화를 많이 나눴고 모두가 다 감독님께 다른 작품들과 더 많이 의지했던 현장이 아니었나, 그런 부분에서 감독님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CG 촬영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배우분들도 할 얘기 많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이제서야 얘기지만 이 장면은 정말 너무 힘들었다는 장면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생각나는 게 있으신 배우분이 있으면 첨언을 좀 해주실까요?
갑자기 문득 들었던 장면이 일부에서 태연이 형을 태우고 이렇게 보트를 타고 지나가는 장면이었는데 액션씬 중간에 제가 보트 밖으로 떨어졌다가 보트에 매달려서 이제 어떤 이제 연기를 하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야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근데 영화 또 초반 촬영 스케줄이어서 그러니까 그때 현장의 분위기가 덜렁 그 블루스크린 앞에 멈춰진 보트 거기 위에서 심각하게 칼을 휘두르는 해원맥 근데 손에는 또 칼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탄 향기와 태연이 형이 굉장히 공포에 떨면서 주위를 살피면서 연기를 하고 있었고요. 저는 그 보트에 매달려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었던 영화 초반의 어마무시한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 씬이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그때 쑥스러울 때인데 그때 그 촬영을 하다가 위경련이 왔어요. 위경련이 와가지고 위경련이 오면 못 움직여요. 실제로 위경련 와본 사람은 아는데 그냥 소리도 못 질러. 그냥 쓰러지는데 이제 그 엄청난 장비들과 막 수많은 스태프들이 모여서 이거를 어떻게 미룰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은 쉬라고 병원 가라고 했는데 그냥 찍었는데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요. 그 액션 하면은 일어나서 액션 막 하고 컷하면 바로 쓰러지고 배 위에 감독님도 좋다고 막 와 오케이 막 이러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고민을 선사한 뭐 장면들이 많겠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이 장면도 조금 배우들이 허공에 대고 하는 게 좀 힘들었을 것 같다. 이것도 힘들었을 것 같다. 이런 짐작을 이제는 2부를 보면서 조금 더 확신할 수 있게 됐는데 아마 배우들이 이 영화를 경험하고 나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그 중에서도 히어로 영화에서 캐릭터를 소화하는 배우들의 연기가 좀 달리 보이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기 배우님 실제로 좀 달리 보이기도 해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어떤 배우들의 연기들이. 네, 제가 원래 마블도 굉장히 좋아해서 마블 영화 꼭꼭 챙겨보고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신과 함께 촬영하기 전에 마블 영화를 검색해보면 항상 그 촬영 현장 영상이랑 사진이 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심지어 그분들이 이제 쫄쫄이도 입으시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쫄쫄이 안같이 나오고 그런 거 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신과 함께 참여한다는 얘기 들었을 때는 항상 그 영상으로만 보는 걸 내가 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조금 걱정도 많이 되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이 배우들은 무척이나 자연스럽게 그 역할들과 상황을 소화를 해주었고 아마 조심스럽게 단언을 해보건데 이 배우들의 연기 스펙트럼을 굉장히 넓히는 작품으로 이 영화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연기들도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배우들에게 그런 고민을 선사하게 했던 대표적인 장면도 중에 하나가 또 2부에 나오는 공룡 등장 장면이 아닐까 싶긴 한데 이게 동양 전통 신화에 의거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다른 두려움이 주인공에게 존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무서워하는 것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공룡이 튀어나와서 즐거워하신 분들도 있고 좀 의아해하신 분들도 있고 이 질문을 굉장히 감독님이 개봉 이후에 많이 받으시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덱스터 스튜디오의 기술적인 완성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장면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관객의 반응에 대한 확신도 있으셨어요? 그게 좀 궁금한데요. 뭐 시나리오 단계 때도 이제 여러 가지 원래 일부에는 편집적으로 삭제가 됐는데 차태현 씨가 거기 지나가면서 가장 무서운 게 나오는다 2승에서 자기가 살 때 결국 누가 나오냐면 자기 자신이 나와요. 튀어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어쨌든 뭐 편집적으로 약간 동원복적인 부분이 있어서 차태현의 죄의식이 시작되는 부분 이후 차사들이 굉장히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편집적으로 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거기를 드러내고 2부에서 시나리오 쓸 때는 순전히 전 뭐 엔터테이닝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이야기 쪽으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 관객의 최대 재미가 제 영화 또 세계관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피상적이거나 조금 더 이제 형이상학적인 것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공룡을 냈더니 한 60% 정도의 모니터링은 굉장히 신선하다, 재밌다 라는 얘기를 해서, 또 공룡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관객분들 좀 재밌게 해서 초중반부는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공룡을 했고요. 물론 이제 좀 뜬금없을 수 있는데 어차피 영화니까 여러분들 2시간 10분, 20분 동안 그런 재미도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준비해봤습니다. 뭐 저는 그 공룡 나오는 부분이 타이밍이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얼마 전에 그 주라기 공원 영화가 바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 바로 다음에 나와서 그 세 종류의 공룡이 딱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영화를 얼마 전에 봤거든요. 저는 굉장히 친숙하더라고요. 그 비교도 굉장히 되면서 얘네가 여기까지 나오네 라면서 이렇게 되게 좀 신선하게 봐가지고, 이게 공룡이 좀 많이 허접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걔네들이 진짜 나오는 것 같았어요. 약간 크기만 조금 달랐지. 예. 저는 뭐 괜찮았을까. 이게 또 한편에서는 덱스터라는 회사가 쇼케이스한 거다.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퀄리티 있는 공룡을 만들어낸다. 그렇죠. 어떤 쇼케이스의 목적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거에서는 충분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제가 첨언을 좀 드리면 그렇게 얄팍하게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제가 뭐 목숨처럼 아끼는 회사인데 더 보여줄 것도 많고 한데, 전 정말 시나리오 단계에서 재밌을 것 같다. 우리나라에 공룡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왜 그런 공룡을 왜 남의 나라 영화에서만 봐야 되는 생각도 좀 들었고, 네,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 현장에서도 공룡 이야기를 두고 뭐 제작진과 배우들끼리도 대화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이 의견에 힘을 실어줬던 배우는 마동석 배우라고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한국에도 공룡이 있었겠지라는 말로 현장을 수습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1부가 우리가 모두 익히 봤듯이 어머니의 서사라고 그 1부의 서사를 정리할 수 있다면 2부는 아버지의 서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림과 영라의 관계가 일단 그렇고, 또 할아버지와 현동의 관계를 폭넓게 보자면 또 유사 부자 관계이기도 하고요. 원작과 어쩌면 지옥이라는 판타지 배경 이런 것들을 전부 떠나서 조금 더 보편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게 감독의 목표였겠구나라는 생각이 2부에 들어서 조금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어쩌면 판타지는 그것을 거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감독님의 목표는 이야기에 조금 더 가까웠겠죠? 네, 아무리 비주얼이 좋고 신선해도 여러분 한 5분 이상 못 보시잖아요. 똑같은 게 계속 나오면. 실제로 핵폭탄을 처음부터 터트려도 한 2-3번 터트리면 그때부터 아무 자극이 안 되거든요. 결국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영화의 본질은 첫 번째도 감정, 두 번째도 감정, 세 번째도 감정이고, 그 감정을 통해서 위로를 드려야 되는 건데, 물론 저도 위로를 받습니다. 제 작품 만들면서 저도 위로를 받는데, 제가 어렸을 때도 영화를, 극장을 찾았던 이유도 제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나 결핍됐을 때 극장 가서 뭐 백투더퓨처나 로보캅 같은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고 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신과 함께의 웹툰을 보고 저는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동안 빠져나올 수가 없었고, 1부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2부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은유해서 하면 판타지라는 거리감, 이물감을 조금 관객들께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좀 안착하시면서 감정이입 많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했고요. CG는, 비주얼은 저는 정말 이야기와 감정을 거둘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요. 예. CG를 잘했으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감독이 그걸 훌륭하게 했으니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아마도 이 영화로 많은 배우들이 기쁨을 얻었겠지만 가장 큰 기쁨을 얻은 배우 중에 한 명이 또 주지훈 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작, 그러니까 최근의 작품들을 보면은
배우 주지훈이 어디까지 연기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한테 각인하게 되는 계기들이 최근 영화들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신과 함께 1, 2부 시리즈를 통해서는 좀 다양한 관객층에게 조금 가까운 혹은 조금 편안한 이미지로 다가가는 배우가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스스로도 이전의 작품들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자신감 같은 게 좀 채워졌나요? 이 작품을 통해서? 자신감은 아니고요. 그냥 뭐랄까요. 그냥 뭐 감사함이 좀 채워졌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형들이랑 감독님이랑 작업을 하면서 그 전에는 조금 뭐랄까요. 좀 내부의 것에 많이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이걸 집중하되 밖에서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훨씬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12세 관람가고 연령층도 훨씬 다양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앞으로 어떤 또 작품으로 대중적인 선택들 하실지 또 배우로서의 욕심을 내는 작품을 선택하실지 지켜보는 재미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양기 배우는 아이들과 촬영했던 분량들이 이번에 2부를 통해서 등장을 하게 됐는데 이게 감회가 굉장히 새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촬영장에서 내가 제일 어렸는데 이제는 현동이도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되지? 오랑캐라는 표현밖에 왜 가장 생각이 안 나지? 여진족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현장의 상기 배우의 몫이었겠죠? 나보다 조금 더 어린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는 좀 신선한 경험이 있는 영화였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동생들이 굉장히 저를 좋아해줘서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뭔가 같은 학생 나이 또래 동생들보다 좀 더 어린 친구들이랑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더 많이 웃지 않았나. 그 친구들은 그 아이들은 그냥 분장만 하고 있어도 너무 귀여웠었거든요. 네, 이제 콧물 분장도 하고, 네, 홍조 분장도 하고 했었는데 굉장히 사랑스러운 친구들이랑 해서 네, 재밌고 즐거웠어요. 1부 개봉할 때쯤부터 배우들에게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향기가 다 한다, 향기가 너무 잘한다, 연기 천재가 탄생했다, 정말 좋은 소리는 다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김양기 배우가 현장에서 예뻐 보이셨어요? 주지훈 배우가 얘기 진짜 많이 하셨었죠? 저는 뭐 1부에서 태현이 형이랑 우리 케이블카 타고 가다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들 있잖아요.